화제 전용 타투 있어요. 제가 개발한 남성 전용 전립선 타투. 망가뜨리기 누가 망가뜨려. 그 하나의 짱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발기가 왜 부전이 돼? 네가 봤어? 봤냐고. 서는지 안 서는지 봤냔 말이야. 타투이스트 아내 1편을 먼저 시청하시고 보시면 더 재미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내 아내의 전립선 타투 2. 제 아내는 타투이스트입니다. 제 나이 적지 않은 40을 훌쩍 넘어 한참 어리고 예쁜 아내를 타투샵에서 만났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개인 타투샵을 하나 차려줬죠. 열정적으로 타투에 대해 연구하던 아내는 국내 최초로 건강 기능성 타투, 전립선 타투, 성난 짱어 타투를 개발했지만 특허 출원에 실패했죠. 그렇게 전립선 타투가 제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갈 때쯤 친구와 함께 간 사우나에서 친구 놈의 가랑이에 새겨진 아내의 전립선 타투를 보게 됩니다. 결국 친구와 아내가 내연의 관계였음을 알게 되었고 둘을 추궁하던 끝에 아내의 전립선 타투로 인해 그 친구 놈이 발기가 부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용서를 구하는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여 용서를 해주었는데 아내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전 또 까무라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진짜 내 정신이 아니었나봐요. 제가 미쳤나봐요. 제발 나를 용서해줘요. 평생을 여정처럼 살게요. 제발 그 머리 좀 바닥에 그만 찍어. 그런다고 당신을 용서해줄 마음이 없어. 난 이미 당신을 돌아섰다고. 그럼 당신과 이혼하느니 차라리 이렇게 뚝배기를 찍어 뚝배기 터져 죽고 말게요. 어지러워. 왜 피가 철철 안 나지? 그만해. 제발 대가리 좀 그만 찍어. 정말 여동처럼 살 수 있어? 평생을 속죄하며 살 수 있냐고. 당연하죠, 여보. 옛날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 하나뿐이에요. 그러니 제발. 그래,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당신 모든 걸 벗기고 뺏은 후에 내쫓아버릴 거야. 그러니 뚝배기 그만 찍어. 고마워요, 여보. 새 사람이 될게요. 그런데 여보, 뭐야? 또 무슨 일이야? 타투샵 문 닫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할 일이 있어요. 나 고소 고발 먹었어요. 얼마 안 있음 이제 공판인데 혼자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런 미친. 또 다른 남자 고환 밑에 그 전립선인지 전립선인지 타투를 한 거야? 이런 미친. 그게 난 좋은 일을 해주고 싶었어요. 중년의 남성들에게 고개 숙일 필요가 없게 좋은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아내의 남자에 대한 전립선 타투는 친구에게만 한 게 아니더군요. 다른 남자에게도 해준 듯 했고 역시 그 타투가 문제인지 해당 남성도 발기가 부전이 되어 그 남성이 아내를 불법 의료 시술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을 한 상태였습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진짜 그 남자들을 상대로 저 몰래 고안 아래 그림을 그려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왜 남자들한테 그걸 해준 거야? 뻔히 팬티 까고 가랑이 벌려야 할 수 있는 건데 남의 남자의 가랑이를. 미안해요, 여보. 그게 당신에게 진짜 한다고 말하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근데 난 진짜 그 전립선 타투를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해냈다는 걸 멋지게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의 남자 거기를 아무렇지 않게. 나의 꿈, 나의 명예를 위해 그 정도는 희생할 수 있어요. 멋지게 성공해서 당신에게 서프라이즈도 시켜주고 싶었고. 미친 여편네야. 그게 말이나 돼? 아무리 명예가 좋아도 그렇지. 혹시 그 남자들도 그걸 했어? 아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게 지금 말이나 돼? 말은 왜 더듬어? 기억이 안 나기 뭐가 안 나? 실제로 이 타투를 개발했을 때 그 어이없음에 현실화될 줄은 몰랐는데 저 몰래 버젓이 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혼자 감당하려 애를 쓴 듯 했는데 공판 기일이 잡히자 너무 두렵고 무서워 혼자 감당이 안 되었다며 또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고 불며 제게 도와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내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고 일단 이 불부터 끄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입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제 아내가 지금 고소고발을 당해서 변호사를 좀
선임하고 싶어서요. 지금 민형사상 진행 중이라. 아하, 그렇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민간인에게 재판 절차는 굉장히 힘들 수 있죠. 어떤 내용으로 지금 재판 중입니까? 그 남자 고안 아래 타투를 해줬는데 그 때문인지 남성들이 발기부전이 와서요. 불법 어려 시술로 지금 고발당했습니다. 아하, 타투를 거기에 그려줬는데 그 이후 서지가 않는군요. 아주 민감한 부분이군요. 네, 제 아내가 약간 상태가 좋지 않게 한데 불법 어려 시술인지는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적당한 분 계실까요? 네, 있죠. 있고 말고요. 누구죠? 바로 접니다. 지금 그 민감한 부분에 딱 적당한 변호사가 바로 접니다. 들어보니 느낌이 딱 오네요. 네? 네. 근데 뭐 좀 세련되어 보이는 뭐 좀 스마트하게 생긴 다른 변호사분은 안 계시나요? 이를테면 여성 변호사나 이런. 아,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허허허. 우리 법무소의 변호사는 저 혼자예요. 허허, 싸게 해드리리다. 믿고 맡겨봐요. 바닥에 머리를 찢고 피를 철철 흘리며 울고불고 통곡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일단 도움을 주기로 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재판에 관여함과 동시에 아내의 타투샵도 문을 닫았죠. 이렇게 재판을 준비하며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이 일이 끝난과 동시에 아내와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리고 드디어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홍대에서 타투샵을 운영한 적 있습니까? 네, 타투샵을 운영했어요. 제 타투샵은 보통 타투샵이 아니라 건강기능성 피고,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필요 없는 말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피고는 남성들을 상대로 전립선의 건강을 좋게 해준다는 이유로 고안 아래 가랑이 부분 타투 시술을 해준 적이 있습니까? 네, 내가 개발한 성난 장어 타투입니다. 남성의 정력을 상징하는 장어를 고안 아래 새기며 전립선의 건강을 도모할 피고, 거참. 묻는 말에만 답을 좀 하세요.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근데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부연 설명을 좀 해주는 건데 원래 그렇게 까칠하세요? 피고인은 검사가 묻는 말에만 답을 해주세요. 변호사님 뭐라고 말을 좀 해줘요. 쟤들 다 짠 거 같아. 나보고만 뭘 하잖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주라고요. 네.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잠깐 졸았나봐요. 걱정 마세요. 저희가 이길 겁니다. 피고는 전립선의 건강을 좋게 해주겠다는 이유로 여러 명의 남성들 가랑이에 수치스러운 그림을 새겼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뭐야, 수치스러운 그림이라니. 난 장어를 새겼어요. 난 타투이스트라고요. 나도 한때 플라워 김으로 알아주는 타투이스트. 재판장님, 이 그림을 보십시오. 무슨 그림으로 보이십니까? 그게 무엇이오? 눈알 달린 지렁이요? 그 그림이 무엇이길래 묻는 것입니까? 이 그림이 바로 피고인이 여러 남성들의 가랑이에 새긴 그 문제의 장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장어로 보이십니까? 뭐야, 내가 디자인한 그 그림을 모독하는 거야? 그건 내가 개발한 전립선 타투, 성난 장어 타투라고. 네가 뭔데? 피고는 정숙하세요. 피고는 이런 유치한 그림을 남성들의 고안 아래 그리며 성기능을 향상시켜준다 한 후 불법 시술을 했고 발기부전을 야기시켰습니다. 피해 남성들은 이 타투를 거기에 새긴 이후 평생을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 시술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죠. 망가뜨리기 누가 망가뜨려? 고안 아래 장어가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발기가 왜 부전이 돼? 네가 봤어? 봤냐고? 서는지 안 서는지 봤냔 말이야. 피고 정숙하세요. 여긴 엄숙한 법정입니다. 피고 측 변호사 변론하세요.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예요? 변호사 아저씨, 뭐라도 말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뭐 할 말 없어요? 내일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겨요. 법정 드라마 안 보셨어요? 마지막에 짠 하고 이기잖아요. 그렇죠. 필살기 있는 거죠? 아내에게 검사의 피고인 신문이 쏟아졌고 아내는 부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검사와 주고받는 신문 과정에서 낯이 뜨거워 자리에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웠고 급기야 나는 헛구역질이 나오더군요. 저런 큰일을 어찌 나 몰래 벌였는지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립선의 건강을 지켜준다며 남자를 꿰어내 불법 의료시설로 몰려 일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자 진술을 위해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네,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세탁소를 운영하는 김다림입니다. 저 아저씨는 타투샵 맞은편 세탁소 그 아저씨잖아. 설마. 김다림 씨는 저 피고인이 운영하는 샵을 방문한 적 있습니까? 네,
블라우스랑 원피스를 세탁해서 배달하기 위해 타투샵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타투를 시술 받았습니까? 네. 저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김다림 씨, 진정하시고 타투샵을 간 날부터 사실관계를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안녕하세요. 원피스랑 블라우스 찾아왔습니다. 어머머머, 어서오세요, 아저씨. 어쩜 옷을 이렇게 깨끗이 만들어줘요? 고마워요. 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저기요, 잠깐, 아저씨. 혹시 타투 한번 받아보실래요? 아주 좋은 타투가 있어 추천하는 거예요. 네? 타투요? 저 같은 배 나온 아재가 타투를 하다니요. 전 괜찮습니다. 아유, 왜 이러세요? 아재 전용 타투 있어요. 제가 개발한 남성 전용 전립선 타투. 이게 성기능 향상이 짱이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해보고는 싶은데 돈이.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지금 임상 단계라 공짜로 해드릴게요. 그럼 바지랑 팬티부터 까세요. 네? 어디다 하는 거길래 다 벗나요? 전립선 자극을 하기 위해 고안 아래에 새기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집에 마누라가 있어서요. 미안합니다. 아이, 진짜 이리 와봐요. 제가 벗겨드릴게요. 겁먹지 마시라니까요. 가게 문도 셔터 내렸어요. 설 것 같은데? 정 그렇담. 제가 서비스도 해드릴게요. 됐죠? 자, 이제 전립선 타투 시설 들어갑니다. 안 선다고 소지가 않아. 그 이후로 김다림 씨는 무슨 일을 겪었죠? 아내에게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지가 않아요. 소지가 않는다고요. 다 저 여자 때문이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상입니다. 피고 측 변론하세요. 네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짱어는 예부터 남성의 정력제이자 스태미나에 좋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짱어는 소금구이나 양념구이로 숯불에 구워 먹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은 본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로 사건의 변질을 흘리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은 사건과 관련 있는 변론만 하세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변호사 아저씨, 그게 뭐예요? 여기서 먹는 이야기가 왜 나와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어가 몸에 좋다는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꼭 이길 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또 다른 증인을 피해자 진술을 위해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버스 정류장에서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변과즙입니다. 증인은 자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분과 부부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네, 전 변씨입니다. 자신 있었어요. 비록 나이가 50을 바라보지만 정력 하나만큼은 남부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서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줘도 서지가 않아요. 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전 더 이상 남편 구실을.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바로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가 와서 귤 한 소쿠리를 사며 타투를 받아보라 해서 받고 난 후부터 서지가 않아요. 변가즙씨 고안 아래 새겨진 타투의 그림이 이 그림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 여자가 새겨준 타투 그림이에요. 저 여자는 범죄자예요. 그리고 다른 일은 없었습니까? 정말 그날 타투만을 그린 게 맞습니까? 그게 저 여자가 귤을 사면서 그게 변가즙씨 괜찮습니다. 여긴 법정입니다. 위증을 하면 천벌을 받습니다. 사실대로 모두 증언해주세요. 저 여자가 가랑이에 타투를 하면 한번 해준다고 해서. 우리 몸을 팔아 장사를 해, 이년아. 거기에 혹해서 넘어간 이놈도 나쁜 놈이야. 이거들아, 어디서 그런 짓을. 정숙하세요. 여긴 신성한 재판장입니다. 정숙하세요. 자, 원고 측 계속하세요. 병가즙씨, 그럼 정확히 말해서 타투를 받기 전 저기 있는 피고인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나누었습니까?
네. 세 번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잘 섰고 잘 쌌습니다. 놈은 안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확하게 타투 시술을 한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시술 전 잘 섰던 것이 시술 후 서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피고는 불법 의료 시술을 함에 있어 성을 미끼로 순진무구한 피해자들을 꿰어낸 사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맙소사. 정녕 이게 현실인가? 피고 측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 측 변호인 말씀하세요. 재판장님, 저기 죄송한데 속이 안 좋아서 잠깐 화장실 좀. 아이 참, 피곤해서 아저씨 왜 이래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많이 급해요? 네. 아침에 청국장 먹은 게 좀 안 좋았나 봐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해 진술을 위해 마지막 증인 출석을 신청합니다. 원고 측 증인이 도대체 몇 명이요? 지금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것만 5명입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정합니다. 마지막 증인은 출석하십시오. 저 타투샵 위층 원룸에 사는 대학생 김병식입니다. 김병식 씨, 진정하세요. 김병식 씨는 저 피고인에게 어떤 시술을 받았습니까? 전립선 타투를 받았습니다. 역시 전립선 타투를 받으셨군요. 그리고요, 또 다른 건 없습니까? 그리고요. 김병식 씨, 진정하시고 말씀해주세요. 정의를 구현하는 일입니다. 용기를 내셔야 해요. 항문 타투도 받았습니다. 사건의 쟁점이 된 불법 의료시설 전립선 타투에 대해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항문 타투는 또 무엇이죠? 항문의 괄약근에 타투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럼 평소 변비인 제가 변을 잘 볼 것이라고 저 사장님이. 사장님, 진짜 전립선인가 뭔가 하는 그 타투 공짜로 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앞으로 생길 여친이 아주 좋아할 거야. 그나저나 역시 젊음이 좋긴 하네. 나 이러다 가버려. 학생 전립선 타투하고 내가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는 타투가 있는데 서비스로 그것도 해줄까? 네? 공짜로요? 무슨 타투인데요? 학생 공부에 스트레스 받으면 변비 잘 걸리지. 가끔 변비가 오긴 해요. 근데 변비에도 좋은 타투가 있나요? 바로 그거야. 항문 타투. 괄약근에 변비에 좋은 양배추나 토마토 타투를 새겨서 변비를 예방하고 괄약근을 강화하는 거야. 네? 괄약근에요? 가능해요? 그럼 오늘 젊은 대학생이니까 내가 큰맘 먹고 항문 타투도 해줄게. 양배추가 좋아? 토마토가 좋아? 양배추요. 김병식 씨, 역시 전립선 타투를 받기 전 저기 피고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잘 섰는데 타투 이후 서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김병식 씨 생활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증인은 계속 울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이정이를 차고 다닙니다. 이정이를 차고 다닌다고요. 항문 타투 이후 조절이 되지 않아 새어 나와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요. 기저귀를 차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그냥 악마라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보셨다시피 피고의 불법 의료행위가 불러온 결과는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입이 쩍하고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헛웃음이 나오네요.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었고 그런 남자들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그 전립선 타투를 해준 것이더군요. 물론 아내는 완강히 부인을 했지만 제 눈엔 그냥 발악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도 당황을 했던지 움찔움찔 하더군요. 원고 측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타투이스트로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알 수 없는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에도 건강기능성 타투를 시술을 했다며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이유치는 바가 전혀 없으므로 피고에게 중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난 불법 의료 시술을 하지 않았어. 난 중년 아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타투를 했을 뿐이라고. 피고는 정숙하세요. 다음 피고 측
변호인 최종 변론하세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넓은 아량과 높으신 인덕으로 피고를 어여삐 여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변호사 아저씨, 너도 저쪽 편이지? 그게 뭐야? 무슨 말 같은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그게 뭐냐고? 김하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그 타투 쪽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어서요. 너 정체가 뭐냐고? 그럼 왜 한다 했어? 아이 정말 나쁜 변호사 아재야. 너 저쪽 편이지? 이리로 와, 이리로 와. 아유. 이렇게 1심의 구형 재판은 끝나고 2주 후 선고날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계속 울었고 나는 울고 있는 아내의 그 모습조차도 혐오스러워 하루 종일 뒤돌아 누워만 있었네요. 저녁이 되자 아내는 부스스 일어나 저녁장을 보고 왔고 나에게 용서의 의미로 맛있는 저녁밥상을 차려준다 했습니다. 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고 저녁밥상을 보자 소스라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저녁밥 드세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먹어야지. 어서 이리 와서 저녁 드세요. 응? 응? 이게 뭐야? 이거 뭐냐고? 당신 오늘 보니까 많이 수축해져서 짱어를 좀 구웠어요. 보양식은 그래도 짱어가 최고잖아. 한 점 드셔봐요. 해봐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짓거리 해놓고 짱어가 목구멍에 넘어가? 저리 치워. 짱어만 보면 눈이 돌아갈 것 같아. 저리 치우라고. 여보, 미쳐 내가 생각을 못했어요. 내가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 찍으며 빌게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아유 머리야. 뚝배기 좀 그만 찍어. 뚝배기 그만 찍고 여기서 당장 나가. 당신 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 집에서 당장 꺼지라고. 어서 나가. 보기 싫다고. 이번엔 잘 안 통하네. 여보, 머리를 찍을게요. 여보. 아내가 차린 밥상에 떡하니 장어구이가 올라가 있더군요. 밥상에 그 짱어를 보자 고안 아래 새겨진 친구의 짱어가 생각이 났고 난 이성을 잃어 그 밥상을 뒤집어 엎고 아내를 처가댁으로 내쫓았습니다. 이 재판이 어떻게 끝나게 될 줄은 모르지만 어서 아내에게 합당한 법적인 처벌이 떨어지고 나와의 이혼 절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재판장도 다 나가보고 참 스펙터클한 삶을 요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처가댁에서도 장인에게 두드려 맞았는지 멍든 눈의 사진을 제 카톡으로 보여주며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냉정히 이혼과 함께 아내의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은 나중에 진행을 하더라도 아내의 이 재판을 도와줘야 할까요? 혹시 이런 경우 있는 분들 조언을 구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